안녕하세요 다이아님들, 나를 가꾸는 삶 다이아 라이프의 슈퍼액션입니다. 영양제, 보조제, 보충제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도 고민 많으시죠? 하루에 몇 알씩 드시고 계신가요? 함익병 원장님은 영양제에 헛돈 쓰지 말라고 말하고, 정의용 교수님은 영양제 살 돈으로 딱 2가지를 챙기라고 합니다. 반대로 영양제를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두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영양제가 정말 필요한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영양제를 끊는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저는 현재 영양제, 보조제, 보충제를 안 먹고 있는 건지, 영양제 대신 선택한 것은 무엇인지 끝까지 함께 들어보세요. 저는 매일 9가지 영양제를 먹었는데요. 5년 전 10kg을 감량한 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먹은 영양제는 오메가3, 종합비타민, 루테인, 유산균, 비타민 B, 비타민 C,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 거기에 홍삼, 염소 에피스 등을 철마다 챙겼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늘 피곤하고 몸이 무거웠으며 배변은 좀 시원하지 않았고 과도한 업무와 불규칙한 식사를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개였는데 하나하나 먹다 보니 점점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장 때문에 유산균을 먹으면 마그네슘을 먹어야 한다고 하고, 마그네슘을 먹으니 마그네슘과 칼슘이 신체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적절한 비율이 중요하다고 해서 칼슘이 추가되면서 마그네슘의 흡수율을 위해 비타민 D를 같이 복용하게 되고, 이와 같이 계속 하나 둘씩 영양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살은 점점 찌고 영양제를 먹으면서도 피로회복제를 먹게 되고 엑기스나 건강식품을 추가하게 되었지만 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살이 찌고 당뇨 전 단계까지 갔습니다. 6년 전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며 10kg을 감량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뺄 것을 빼고 제대로 먹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었죠. 즉,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구나 였습니다. 2021년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영양제 복용이 질병 예방 효과를 보인다는 증거는 미미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영양제 사용은 다른 장기에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고, 영양제에 포함된 부영제가 간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이 논문은 건강한 사람에게 고용량 영양제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러 논문을 종합해본 결과 저는 5년 전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양제를 끊고 식습관을 바꿔보자. 추가보다는 제거가 먼저다. 그래서 저는 불규칙한 식사, 가공식품 섭취, 지나친 당 섭취, 이 모든 것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대신 자연식품으로 영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뉴트리언트 학술지에 따르면 음식에서 섭취한 영양소는 영양제보다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이유는
음식에 포함된 섬유질, 항산화제 같은 동반 성분이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토양이 망가졌기 때문에 다양하고 충분한 영양을 챙기기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식품 선택에 신중했고 다양한 색깔과 철저하게 건강한 편식을 했습니다. 영양제를 끊고 지속 가능한 식습관으로 바꾼 결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 10kg을 감량하고 5년 동안 단 한 번의 요요가 없었고 이상 지질 혈증과 당뇨 전 단계도 식습관으로 조절했으며 매일 아침 규칙적인 배변, 10시 취침, 5시 기상으로 7시간의 꿀잠까지 피곤함은 확실히 줄고 활력은 증진되었으며 피부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2020년 하버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이 대사 건강과 면역력을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했죠. 저는 이 결과를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양제를 끊는 것이 과연 답일까요? 그리고 만약 영양제를 선택한다면 고려해야 할 것은 없을까요? 특정 상황에서는 영양제를 섭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특히 질병이 있다면 영양제나 보조제, 보충제 선택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 전 단계나 당뇨를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는 글루코사민은 당 성분으로 혈당을 올릴 수가 있고 니아신, 비타민 B3는 고용량 복용 시 혈당 상승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추천한다고 막 복용하시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 혈당을 체크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타민C 복용 시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혈당 측정 시 비타민C가 측정 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니 복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영양제를 구매할 수 있지만 영양제를 드실 때에는 내 상황에 맞게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영양제를 끊고 무엇을 먹었을까요? 영양제를 대체한 자연식품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영양소를 생들기름, 쌍야채, 통곡물, 과일, 야채 등으로 대체했습니다. 정의원 교수는 영양제 사 먹을 돈으로 딱 2가지, 즉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과일은 좀 줄이고 채소나 여러 가지 자연식품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저는 여전히 비타민C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 비타민C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렌지나 귤 같은 과일은 당 성분이 높아 먹지 않는 과일이기 때문에 영양제로 비타민C는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논문은 수도 없이 많지만 Free Radical Biology and Medicine에 따르면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환경 오염으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될 위험이 높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타민C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비타민C는 복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과도한 복용은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야겠죠. 결론적으로 영양제는 일부 상황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과 좋은 식습관입니다. 식품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양제 대신 채소 과일을 먹으라고 했는데요. 그럼 대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WHO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 400g 이상의 야채와 과일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야채와 과일 이렇게 많이 먹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하루 종일 채소와 과일을 먹는데 몇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저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다음 영상에서 야채와 과일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과 다이어트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양제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식습관이다. 다이아님들도 이제 더 이상 영양제, 보충제, 보조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식탁에서 건강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나를 가꾸는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이아님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